앞에 이제 그 위원님과 편집장님 앞에 이제 화이트 보드판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우승팀이 어딜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예상하시는 우승팀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한 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위원님부터 우승 후보로 KB를 꼽으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수라는 최고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단기전에서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규리그 때는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전에서만큼은 박지수의 위력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박지수 선수가 건강하다면 KB스타스의 전승 우승도 가능하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리그 말고 플레이오프 전승. 네. 위원님께서는? 네, 뭐 똑같은 마음인데요. 박지수 선수가 버티는 한 KB스타즈 좀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 그 KB스타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깝게 이제 2위를 한 거잖아요. 또 우리은행과 그렇게 물리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은행을 만났을 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원래도 라이벌전에서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KB스타즈가 조금 좀 뭔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들 박지수 선수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어떤 분들은 농구 혼자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그 박지수의 그 부분이 결국 박지수가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얘기겠지만 박지수 선수가 비시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승을 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미국을 가지 않고 잔류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정말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WKBL에서 그걸 느껴서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동기부여가 너무 강한 시즌이고, 그리고 또 손대범 위원도 얘기했듯이 또 플레이오프가 4강제가 됐잖아요. KB가 혹시라도 정규리그를 1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은 아까 김한별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다고 했는데, 박지수도 챔프전 때는 완전히 다른 선수거든요. 예, 정말 그때가 되면 모든 팀들이 결국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5cm 이상 큰 선수가 그렇게 움직인다. 이 박지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니라 밸런스도 좋고, 지금 아마 WKBL 185 이상 중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박지수를 데리고 있다는 건 정말 정판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안덕수 감독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이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의 유리함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국내 선수로만 뛰는 올 시즌에 우승팀을 KB로 안 뽑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같죠. 저도 이제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고, 사실 변수가 가장 적은 팀이 아닐까, KB가. 네, 그래서 저도 KB의 우승을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럼 우승팀에 이어서 또 플레이오프 4강에 오를 팀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 화이트 보드판에 4강에 오를 것 같은 팀을 4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슷한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지 않아요? 하나가 그러네. 6팀 중에서 2팀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2팀을 얘기했을 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선수층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가기에 너무 선수층의 나이가 많은 것과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좀 극복하기, 이 상위 여기에 적은 4팀보다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였던 점이 있었고, BNK도 아까도 방송 때 얘기했던 결국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선수. 그 경기는 1점을 이기든 10점을 이기든 같은 1승이고, 1점을 지든 10점을 지든 같은 1패거든요. 근데 BNK는 정말 아깝게 지는 경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승수 쌓기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사실 3강이라고 잡게 되면은
이게 좀 어떨까 좀 애매하긴 했는데 4강 제도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BNK하고 신한은행을 안 넣는 게 좀 애매했던 게 이 팀들도 그렇다 보니 그냥 쉽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어렵긴 했어요. 네.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 3위 싸움을 굉장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김은혜 위원님께서는 이 네 팀을 꼽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뭐 KB스타즈나 우리은행,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삼성생명이 지난 시즌에 뭐 6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전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세 팀은 조금 안정적이고 마지막에 이 4위 자리를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선수층이 두텁고 뭔가 포지션의 밸런스가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글쎄요 하나은행이 조금 더 저는 앞선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신한은행도 뭐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선수의 뭔가 선수 가용 인원 자체도 좀 적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좀 하나원 듀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손대범 위원님께서도 얘기에 동의하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순위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어느 팀을 떨어뜨려야 되나 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허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고 선수층이 두꺼운 하나원큐와 삼성생명 그래도 좀 더 노련한 하나원큐와 삼성생명이 되지 않을까. 신한은행도 노련하긴 하지만 선수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순위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라운드 가면은 사실 뭔가 결정된 상황에서 경기하는 건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네.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순위 경쟁이 이어져서 기자도 바쁘고 해설위원도 바쁜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팀에서 선수 개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MVP로 가장 유력할 것 같은 선수를 이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일단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손대범 위원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선수가 이제 그 심성영 선수인데 저는 예전에 여름용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연습 경기에서 굉장히 날아다니다가 시즌이 시작되면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KBS 해설 시작할 무렵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좀 껍질 깨고 나오는구나. 이제 깼구나. 수수 선수의 MVP를 예상하는데 네. 이왕이면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심성영 선수의 어시스트 또 박지수 선수가 빼주면 심성영 선수가 3점 슛. 네. 김은혜 위원님께서도 이제 박지수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유를 안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박지수 선수가 저희가 박지수 선수 언급을 가장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박지수 선수가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이 치르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피지컬과 신장을 잘 이용하고 또 뭐 정말 머리도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BQ라고 하죠. BQ도 좋고 뭔가 팀을 이끌어줘야 하는 리더로서 박지수 선수를 MVP일 것 같습니다. 뭐 박지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변현아 코치가 갖고 있던 리그 최연소 MVP 기록을 깼잖아요. MVP를 지난 시즌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쉽지 않다. 저는 MVP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승을 못하면 안 되고 공헌도 순위상인 윤덕주상 놓친 거는 너무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승해야 되겠고 윤덕주상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MVP죠. 그냥 네, 답은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때 김정규 선수가 이게 MVP를 받아봐서 배가 불러서 저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 우회적으로 MVP의 욕심은 아니더라도 결국 우승하고 초공헌도상 받겠다는 거는 MVP 받겠다는 거죠, 사실은. 가장 좀 올 시즌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핸드 체킹 룰의 변화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선수가 누구인지 또 화이트보드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의 생각이 다 다른데 먼저 이제 손대범 위원님께서 박혜진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영리한 카드 같아요, 저는. 이 선수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잘 적응을 해왔고 돌파도 잘하기 때문에 물론 한정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상대하는 수비의 약점을 잘 이용할 것 같아서 더 많은 자유투를 얻어낼 것 같고 또 수비할 때도 어쨌든 이 선수는 그동안 손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수비를 안 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에도 잘 적응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박혜진 선수가 여러모로 좀 들어보잖아요. 저는 당연히 센터 포지션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박지수 선수와 이름을 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한 선수 생각했는데 진한 선수는 이득을 보는 만큼 손해도 많이 볼 것 같아서 쌤쌤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김은혜 위원님께서 또 진한 선수를 바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공격적인 면만 바라봤어요. 네, 거기에서 수혜라고 진한 선수를 뽑았는데 아무래도 센터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센터 포지션 그 페인트 존 근처, 그러니까 자유투라인 밑에서는 저희가 이 포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등지는 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팔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는 크게 뭔가 룰의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진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자유투라인 밑에서 페이스업도 가능하고 또 포스트업 이후에 턴 동작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울 유도라든지 그런 거를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키에 민첩하고 네. 공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기 힘들죠. 순간적인 동작에 대해서. 가격등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턴어라운드를 잘한다는 부분은 이번 룰에서만큼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한 선수를 뽑았습니다. 편집장님은 또 김정은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힘있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선수, 돌파할 수 있는 선수, 이제 김단비 선수하고 김정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선수가 어깨를 대고 안으로 돌아 들어올 때 한 발의 포지션을 뺏기게 되면 수비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거기서 팔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어주던가 아니면 스텝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그 힘 좋은 김정은 선수의 드라이브를 막을 수가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뭐 센터 부분도 저도 사실 박지수 선수 생각을 했는데, 박지수 선수도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트보다는 페이스업 공격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바뀐 룰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변현아 위원이 내가 정말 기록이 안 깼으면 좋겠는 게 한 경기 국내에서 최다점 기록인데 박지수 50점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요즘 위성호 감독의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룰 안 바뀌었으면 박지수 막을 수 있대요? 라고 얘기를 위성호 감독이 했었는데, 이 룰이랑 관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박지수 선수는 아까 좀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콜 자체가 똑같이 불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팀이 다 파울 20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센터보다는 오히려 결국 핸디 체킹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밖에서 들어온 선수도 저는 강희수 선수도 잘할 것 같고, 뭐 아까 뭐 삼성이대 김한배 선수도 얘기했지만, 근데 역시 제일 그 역할들을 놓고 봤을 때는 김정은 선수가 자기의 장점에 가장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은행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은행이 가장 팀이 효율적으로 잘하는 거에 집중을 시키는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 선수가 안 하면은 위성 감독이 시키지 않을까, 강제로라도. 그래서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 시즌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를 화이트보드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손대범 위원님이 누구를 쓰실지 정말 마음의 소리가 심성현 선수도 있지만 가장 기대되는 선수. 네. 심성현 가장은 아니었어요? 더 멋있대. 늘 기대했던 선수고 늘 응원하는 선수였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또 화이트보드 판을 하나 둘 셋. 오,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일단 손대범 위원님 먼저 이제 김소니아 선수와 윤예빈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은행이 지금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퍼즐은 김소니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부상 없이, 얼마나 인사이드에서 그 강백호 같은 모습을 더 세련되게 보여주는 게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농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더 영리해지고 진화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윤예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계속 나아지고 있고 또 혼자 하는 농구가 아니라 팀에서 할 수 있는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역할을 발휘해 줄 수 있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더 건강하게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도 이제 손대범 위원님과 같은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이유는 좀 다르실까요? 네. 뭔가 비중이 좀 크게 있었고요. 윤예빈 선수 지금 가장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예빈 선수의 역할이 삼성생명에서도 중요하고 그 신장에 그 포지션에 그 수비 능력에 뭔가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선수가 흔하진 않거든요. 공격을 잘하면 수비가 좀 약하고 수비가 뭐 수비를 잘하면 공격력이 좀 약하고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윤예빈 선수 그런 것을 사실 평균으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예빈 선수가 올 시즌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김소니아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니아 선수도 사실 원래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선수가 가드 포지션으로 영입을 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 센터 포지션 4번까지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이 김소니아 선수의 운동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리바운드나 이런 보드 장악력에서 김소니아 선수의 역할이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윤예빈 선수는 딱 하나 기대하는 게 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인터뷰. 조금만 더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성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한 문장만 더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웃으면 더 예쁘잖아요. 또 얼굴도 원래 예뻐서. 예. 또 더 많이 웃는 모습을 올 시즌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편집장님께서는 한 명 더 추가했어요. 같은 네, 네. 최서연 선수. 강희슬, 최서연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강희슬 선수는 처음에 프로에 왔을 때는 슈터라는 소리를 듣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박종천 감독이 3점을 던지게 하면서 리그 최고의 슈터가 됐어요. 그리고 3점만 있는 애, 그거 외에는 수비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입견이 있어 그렇지 그렇다고 수비를 아주 못하는 선수도 아니에요. 스틸도 팔이 길어서 스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도 하고 포스트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늘기도 했고 그리고 WKBL에서 최초죠. 3점 슛이랑 3점 성공률을 연속으로 1대1을 한 선수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김은혜 의원도 뭐 리그를 대표하는 3점 슈터였지만 이 3점 슈터가 3점을 많이 넣는 건 가능하지만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 성공률까지 1위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본인 스스로도 36% 정도의 3점 성공률을 놓고도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든다. 왜냐면은 40%로 마친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결국은 매 시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이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쓴 최서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강희슬, 윤예빈, 김소니아의 공통점 FA입니다. 네. 근데 맞아요. 윤예빈, 김소니아는 1차 FA예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더라도 소속팀이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강희슬은 이번 시즌 못해도 3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 선수예요. 최고의 FA 선수거든요. 저는 강희슬 선수가 진짜 FA 어쨌든 간에 남든 떠나든 간에 FA 로이드의 정점을 한번 찍어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서연 선수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연습 경기를 봤는데 연습 경기에서 일반적인 점프슛도 거의 플로터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 그 유튜브에서 카라초이의 그 게임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상대 팀의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를 하나 싶었던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약간 그런 분명히 한국 농구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그런 걸 좀 1군 게임을 많이 뛰진 않겠지만 퓨처스 게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은 여자 농구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자 농구 팬의 입장에서 뭐 제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최선수 잘한다고 뭐 저한테 뭐 연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근데 갑자기 최선수 내가 쓰는 순간 옆에서 아니 1군 경기에서 많이 뛸 선수를 좀 뽑아주시는 게 뽑았잖아요. 저는... 강희슬 뽑았잖아요. 1군 경기를 둘이 합치면 평균 나올걸요?
보신 분들 판단하실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WKBL 시즌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WKBL을 올 시즌에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올 시즌은 좀 많은 개정되는 룰들도 많으니까 또 재밌게 감상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리그에 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악재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WKBL 시즌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